woke up cold and out of touch. The photos and the memories will never be enough. But if I could walk those streets today, would you still feel so far away? Do you remember when I died? Stepped on that airplane and let it take me from your side on the last day of July, in a cloudy southern sky. Will the rain ever stop? Will the rain ever stop? Will the rain ever stop reminding me of you? Orange Avenue. There was nothing I could do. Sit and watch the fire and rain of bullets fall on you. Oh, if God will send his angels down and wash the blood from your cold town. Will the rain ever stop? Will the rain ever stop? Will the rain ever stop reminding me of you? Orange Avenue. I'm still drenched from the first time it rained on me. Now a constant downpour of tragedy. Will the rain ever stop? Will the rain ever stop? Will the rain ever stop reminding me of you? Orange Avenue. 안녕하세요. 두툼한 하루입니다. 벌써 3월 둘째 주가 되었는데 2월 결산 영상은 생각보다 좀 늦어져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얼른 편집을 해서 최대한 빨리 올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2월에 읽었던 독서 노트들을 어떻게 정리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우선 제가 2월에 처음 읽은 책은 프랑스와즈 사강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입니다. 이 책은 프랑스 소설이고요. 저는 제목 때문에 좀 여러 번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 읽어보게 되었어요. 책 제목에서 말줄임표가 나온다는 게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 많은 분들이 인생책으로 많이 뽑아주시더라고요. 저는 연애 감정을 다룬 책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편이어서 읽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왜 물음표가 아니라 말줄임표로 끝났을까가 궁금해져서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책이 한 60년 전에 출판을 한 건데도 지금 읽어도 문체가 굉장히 세련됐고 감정 묘사가 섬세하게 드러납니다.
내용 자체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삼각관계거든요. 남자 2명이 여자 1명을 좋아하는 내용인데 그걸로는 표현이 안 됩니다. 한번 읽어보셔야 되고, 결론적으로 이 책의 제목이 왜 물음표가 아니라 말줄임표인지도 책에서 나와요. 읽어보실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말씀드린 게 좋을 것 같은데,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질문을 던진 것이 여자 주인공의 마음속에 계속 맴도는 걸 표현한 것 같습니다. 프랑스와즈 4강 역시 이 책의 제목은 물음표로 끝나면 안 되고 말줄임표로 끝나야 한다고 강조를 했다고 해요. 이제 봄이니까 3월에 따뜻한 햇살 아래서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서 별점은 4개를 주었습니다. 특히 결말이 제 스타일이었어요. 좋았습니다. 그리고 2월에 2번째로 읽은 책은 제가 영상으로 만들었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고요. 룰루 밀러 작가가 쓴 책입니다. 이 책 제가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는 영상으로 올렸었죠. 물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시라고 추천을 한 것 같은데요. 많이 읽어보셨나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든 게 책을 읽고 나서 거의 이틀 직후에 만들어서 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굉장히 흥분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만큼 좋았습니다. 그리고 추천을 받아서 읽으신 분들이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좀 오바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고민이 없이 영상을 올리고 추천을 한 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읽었을 때 한 번쯤 인생을 살면서 스쳐가듯 읽어봐도 좋을 책임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추천을 드렸던 거였습니다. 이 책 모두에게 베스트 도서는 아닐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읽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아직 못 읽으신 분들이 계셔서 이 뒷장은 스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오려 붙였고요. 물고기 사진이 있는 잡지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없어서 그냥 곤충이 들어있는 이 잡지를 붙여줘서 가려줬습니다. 평점은 당연히 5개를 줬고요.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월에 읽었던 가장 좋았던 책입니다. 책은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책은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이고요. 이 책은 제가 독서 노트를 쓰는 걸 영상으로 남겼었죠. 그래서 길게 말씀은 드리지 않을게요. 좋았던 문장들을 썼는데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2페이지나 차지했고 제 생각도 짧게 적어 주었습니다. 이 책도 별점 5개를 주었어요. 그 다음 책은 온다리쿠의 꿀벌과 천둥이고요. 이 책 역시 제가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꿀벌과 천둥이 피아노 치는 천재 4인방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피아노 사진이 있는 잡지를 오려서 붙였고요. 그리고 왠지 꿀벌이 나오기 때문에 노란색을 메인으로 해서 하면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붙여줬고 등장인물이나 기억하고 싶은 문장들을 적어줬고 오른쪽에는 저의 피아노에 관한 어린 시절 추억에 관한 내용을 일기처럼 적어서 붙여주었습니다. 이렇게 꾸몄고요. 그 다음 책은 최승자 시인의 한 게으른 시인의 이야기라는 산문집이고요. 이 책 꽤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고 시대 자체도 32년 전의 산문집부터 최근 작품까지 같이 묶어서 출판된 책이라서 공감을 가져가는 부분들이 조금 덜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연륜이 좀 쌓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았던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님께서 담담하게 써내려간 고백 같은 일기 같은 느낌의 책이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좋았던 점이 많았습니다. 좀 슬프기도 했어요. 기회가 되신다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별점은 3개를 줬지만 다가오는 것들이 사람에 따라서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읽어보시기를 추천해 볼게요. 그리고 다음에 읽은 책은 켈리 최의 웰싱킹이라는 자기계발서입니다.
이 책도 제가 영상에서 다뤘었죠. 부를 위한 확언, 마음가짐 그런 것들을 다룬 책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생각의 변화를 종용하는 책들은 꽤 많은데 다 비슷비슷한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주 읽지는 않고 있는데 이 책은 내 아이에게 어떤 생각을 심어주면 좋을지에 관한 것들이어서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책 읽고 나서 엘라에게 아침에 긍정적인 확언의 말들을 매일매일 해주고 있거든요. 신기하게도 엘라가 제가 그 말을 할 때마다 웃으면서 같이 따라하기도 하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책에서 얻은 것들이 꽤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에서는 어떻게 확언을 해야 하는지 예시가 되는 문장들을 많이 다뤄주거든요. 근데 엘라는 아직 4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좀 단어나 이런 것들을 바꿔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엘라에게 하는 확언들을 이렇게 적어서 메모처럼 꽂아놨습니다. 다음 책은 기욤 미소의 인생은 소설이다 라는 책인데요. 너무나도 유명한 작가죠. 특히 한국인들이 참 좋아하는 프랑스 작가인데 저는 이 작가님 책을 처음 접했던 게 파리의 아파트라는 책이었거든요. 근데 이 책이 저는 좀 집중이 안 돼서 다 읽지를 못하고 아직도 책장에 꽂혀있는 책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서점에 갔는데 이 인생은 소설이다 라는 책의 책 표지가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와서 제목도 궁금하고 해서 읽어보고 싶었는데 마침 밀리의 서재에 올라와 있어서 읽게 되었습니다. 소설의 초반에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와, 역시 기욤 미소 하면서 읽었는데 그 재미있던 설정이 갑자기 확 사라집니다. 제 생각에는 초반에 휘어잡는 그 스토리를 풀어서 계속 쭉 이어나갔으면 책이 진짜 재밌었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근데 기욤 미소 입장에서는 좀 더 반전을 꿈꾸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반전이 여러 번 나오고 그러는 과정에서 저는 계속 혼란에 빠졌습니다. 결국은 다 읽긴 읽었는데 마지막까지 작가가 반전을 던져줘서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게 만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읽고 나서는 내 취향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책을 덮었습니다. 혹시 기욤 미소 소설 중에 재미있게 읽으셨던 책이 있다면 저한테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지금 2권을 읽었는데 다 제가 재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으로 한 권 더 읽어보고 저와 맞는지 한번 맞춰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읽은 책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조인 계획입니다. 제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왕팬인 거를 영상 보셨던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매달 꼭 이 작가님의 책은 읽고 있거든요. 그만큼 추리소설도 좋아하는데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님을 참 좋아합니다. 이번 달에 읽은 책은 조인 계획이라는 책이었어요. 동계 올림픽에 맞물려서 읽게 된 책이었는데 스키 점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인이라는 게 새 조자를 써서 천재 스키 점퍼를 이르는 말이더라고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 중에 스키장이 배경이 되면 그 소설은 재미가 없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 책이 스키장이 배경인데 역시 재미는 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키에 대한 흥미가 없어서일 수도 있어요. 이번 달에는 도서관에서 히가시노 게이고의 아기를 빌려와서 읽고 있는데 그 책이 한 15배 정도 더 재미있습니다. 아기는 10몇 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 내용이 기억이 안 나서 다시 읽고 있거든요. 그 책이 훨씬 재밌었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에 읽은 책은 출판사 선물로 받은 문경민 작가님의 훌훌이라는 책입니다. 청소년 도서고 입양 가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고등학생이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성장소설, 가족소설이라고 보시면 되고 굉장히 잘 읽히는 재미있는 소설이었어요. 저는 입양 가정에 관한 생각은 많이 안 하고 살아왔던 것 같은데 최근에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책도 우리가 살면서 상처를 전혀 입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지만 어릴 적에 큰 상처를 겪게 되면 그게 참 평생 마음에 남아서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민들레 호실처럼 후 불어서 없어지면 참 좋겠지만 상처라는 게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안고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 아끼는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 상처를 좀 둥글게 만들어주고 작게 만들어주면 조금은 가볍게 훌훌 날아가지 않을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책이었어요. 이 책 표지가 너무 예뻐서 이렇게 같이 온 메모장도 옆으로 구멍을 뚫어서 같이 보관을 하려고 붙여줬습니다. 다음 책은 제가 영상으로 만들었던 양귀자 작가님의 모순이고요. 이 책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문체, 스토리, 구성 다 정말 좋았습니다. 읽는 내내 참 즐거웠던 것 같아요. 양귀자 작가님의 다른 책도 올해 또 많이 읽어볼 생각입니다. 이 책 꼭 추천해요. 꼭 읽어보세요. 다음 책은 이게 이제 이번 달에 읽은 마지막 책인데 책은 책인데 웹툰입니다. 근데 책 덕후가 쓴 웹툰입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으로 읽었고요. 이 책 표지 진짜 예뻐요. 표지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표지를 작게 출력해서 붙이는 것보다는 크게 출력해서 넣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출력을 했고 제가 읽어가면서 좋았던 공감 갔던 문장들을 좀 적어주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책 덕후를 발견하는 방법, 틈만 나면 책을 읽는다. 적어도 책 한두 권은 넉넉히 들어가는 가방을 가지고 다닌다. 밥 먹는 시간이 곧 책을 읽는 시간이다. 서점을 지날 때면 고개를 돌려 쇼윈도를 바라본다. 이런 식으로 책 덕후의 마음을 엄청 잘 표현한 웹툰입니다. 글도 참 좋고요. 그림도 참 예뻤어요. 저는 이 책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밀리의 서재에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책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읽었던 책들의 책 표지를 좀 꺼내볼게요. 이번 달에 읽었던 책들 책 표지를 제가 모아놨는데 몇 권을 읽었냐면 (10권) 하나가 없는 것 같은데? 뭐가 없지? 어서오세요. 휴난동 서점입니다. 아까 오네요. 어딨지? 어서오세요. 휴난동 서점. 여기 있다. 이렇게 해서 저는 2월에 11권의 책을 읽었거든요. 제가 1월에 독서 결산할 때는 책 월드컵을 해서 어떤 책이 가장 좋았는지를 뽑아봤는데 이번 달은 너무 명확하게 제가 미리 알려드려서 이 책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2월에 읽은 최고의 책입니다. 근데 이 책만 뽑아드리기가 조금 아쉬워서 제가 별점 5개를 줬던 책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랑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랑 모순 딱 하나만 선택하라면 책 이렇게 4권이 이번 달에 제가 읽었던 별점 5개로 가장 좋았던 책들이고요. 정말 강추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번외로 꿀벌과 천둥,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훌훌 이렇게가 별점 4개였거든요. 그래서 이 5개는 꼭 읽어보시고요. 4개였던 이 3권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좀 마음에 와닿으시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독서 달력에 책 표지를 붙여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2월이니까) 2월도 이런 식으로
스티커를 붙여줄게요. 그리고 날짜를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날짜를 보고 붙일 때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북몰이라는 앱에서 제가 언제 어떤 책을 읽었는지를 이렇게 해놓고 보고 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붙였고 2월에 읽은 책 중에 제일 좋았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에 스티커를 붙일게요. 이렇게 해서 2월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는 물고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가 가장 좋았던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되었습니다. 이번 달도 이렇게 해서 저는 11권의 책을 읽었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책을 재미있게 읽으셨는지도 궁금해요. 좋은 책들 많이 댓글로 추천을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도톰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